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하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시장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은 첫째,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둘째,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모든 정책의 지표가 되는 통계는 팩트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평소에 우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으로 끊임없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희정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또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럼 시장님도 뭐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다음.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2년마다 폐지 줍는 어르신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 상황 지도에 따르면 65세 어르신 중 총 158만여 명 중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은 통계로 2,300에서 2,900명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계형과 소일거리로 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이 통계가 조사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각 지자체구로 또 각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발송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발로 뛰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현지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보물상이나 통반장님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셋째, 조사 기간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복지는 뒷전이고 행사가 먼저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보물상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마당 있는 고물상도 있으나 보통은 부부가 화물차로 동네를 다니며 어르신들이 모아놓은 폐지를 실어서 고물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명이 했든 20명이 했든 통계는 단 2명으로 잡힙니다. 우선 통계조사가 가용된 인원을 파악한 뒤에 번역별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인원수 파악부터 2년에 한 번씩 자치구에 협조를 받아서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저도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칼바람 속에 한겨울에 또 땡볕에서 삼복더위에 이 두루마를 끌고 폐지 줍는 분들 보면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과연 복지국가가 맞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기초적인 조사부터 좀 새롭게 완벽하게 가깝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별도로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서 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말 네.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께 충실한 돌봄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그 뭐 형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생계형이 있고 또 레크레이션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분들 생활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시장님 다른 거 복잡하신지 제가 알지만 그래도 다 서울 시민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 네. 지난 301회 정례 때도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 보육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껏해야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하는 정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최근 10년간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첫째, 보육원 내 아동학대 사건.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셋째,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부정 비리를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몇 회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후원금 부정 비리 전수조사는 매년 1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우리 시에서 직접 전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예. 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4, 5월 중에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종합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본회의 시장 질문한 이후에 최근에서야 해당 부서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꼭 시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쪽 분야에. 물론 뭐 다른 거 바쁜 거 다 알지만 복지 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제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예, 원래 아동 복지 시설을 비롯해서 네. 어르신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치구가 정기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네. 서울시 차원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 특별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계획으로 1년에 몇 번씩 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죠. 자치에서 하는 걸로 그냥 대신해서 하고 시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말하는 거가 뭐냐면 제가 늘 이제 써먹었는데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꼭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사고가 나면은 가서 현장을 보겠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참 이게 좀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획안만 끊임없이 세우고 실천 안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담당이 바뀌면 또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아시죠? 다시 제자로 또 돌아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부정 비리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2022년도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특별 종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거는. 예, 예. 이번 그 조사에서 아동학대나 직장 내 괴롭힘 또 회계부정, 근무 실태, 직원 근무 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추후에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다수의 종사자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보육원은 일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근무하는 곳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의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미리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서 네. 한 시설장이 문제가 됐는데 그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그 형사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일들이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욱더 쓰겠고요. 다만 그 시설의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온적인 네네. 그런 그 상황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아마 형사 판결이 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그 사건이 생긴 게 작년 아닙니까? 작년이죠. 예, 그린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매듭을 좀 지어주세요. 예, 하여튼 1심 판결만 나오면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네. 다음 32대 0 본인 이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1966년도에 만 17세로 여군 2등병으로 입대해서 31년간 공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대령으로 면역전을 했지만 제가 군 복무 시절에도 여성 차별의 서러움이 직접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군 후배들의 차별을 앞장서서 막아준 경험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 별명이 뭐냐? 굿세어라 검순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남녀 평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녀 평등을 넘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의 그 여성 프라자, 뭐 여성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양성평등 프라자로 하든지 양성평등개발원으로 하든지 양성평등발전센터라고 해야지 겉으로는 아니지만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놔가지고 실제로 여성 전용 시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차라리 남성들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남성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입니다. 이쪽에 큰 쪽이 여성 탈의실이고 저 하나 있는 게 남성 탈의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저걸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여성만이 차별화되고 또 쌓아온 시정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도로 남성들이 반대로 역차별 당한 것 같아요. 그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게 이제 제가 처음에 뭐 저런 시설들이 동부, 서부, 남부 여성발전센터 다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예. 예, 그 동부와 동부, 서부. 예. 서울 다녀오셨죠? 그 시설들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20에서 한 25년 정도 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 시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제 여성 전용 시설로 그렇죠, 여성 전용만. 예, 상정을 해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쓸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시설 자체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마련이 안 됐겠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수요나 또 사회 관념이 바뀌면서 저런 시설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 쓸 수 남녀 있도록 공용으로 하는 사용할 게 수 있게 하자. 예. 맞다 이렇게 이제 늦게 나중에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첫째 공간, 둘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뭐 특단 조치를 하실 그게 없으세요? 의사가?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현실과 이 규정이 맞지 않는 그런 괴리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뭐 당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은 방법은 힘들고. 현실적으로 없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부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만드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맞추어서 네, 집어넣도록 당연히 남녀 평등입니다. 네. 양 남성과 여성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좀 이제 뭐 정치적 용어를 써서 제가 죄송한데 뭐 갈라치기 하는 거 이건 정치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거 아닙니다. 왜 여성 남성을 갈라섭니까? 여성이 없으면 남성이 없는 거고 남성 없으면 여성 없는 거지. 그걸 꼭 해서 여성만 이 센터에 와라. 남자는 출입 금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역차별이에요. 쌤 안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大
장애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상황지도 상반기 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서울 전체 인구의 약 965만 명 중에서 장애인 인구수는 39만 명으로서 4.1%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총 13조 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비중은 8.4%입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이며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도움을 준다고 하는 단체에 협회에 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뭐 제가 그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장애인의 특성상 장애인 활동 보조가 필요한 네, 보조사들. 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짐작컨대는 장애인 본인에게 배정되는 직접 예산보다는 장애인 단체나 협회 네, 이쪽을 통해서 활동 보조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아마 상당히 높은 비율이 도와드리는 단체로 배정되는 현상일 많은 걸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네. 예.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왕십리역, 동대문 역사문화역, 광화문역, 공덕역, 경복궁역에 이 지하철의 공통점을 시장님 아시죠? 일부 장애인 단체가 최근에 지하철 시위를 한 장소입니다. 여느 역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131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과 41개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노후된 주간보호시설의 차량을 파악해서 제가 개인 예산으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모습은 시의회는 정당치 않은 분들어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서너 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뭐냐? 서울시는 뭐하냐? 도대체 왜 우리 출퇴근을 방해하느냐? 막 시장님 욕합니다. 제가 한 3번쯤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동이 불편하면 네. 이런 출퇴근 시간에 정말 꼭 시간을 맞춰가야 될 형편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발을 동동동 굴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출퇴근 지하철 투쟁을 할까 하는 그런 공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단체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기보다는 수십 차례 이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에 이런 투쟁을 하심으로써 이제 상당히 우리 사회에 주의가 환기가 되고 네. 이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홍보가 됐죠. 예. 처음에 그분들의 그 욕구, 희망 수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런 어떤 극한적인 투쟁을 하시는 것도 뭐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정부도 서울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원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서울시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한 320여 개 지하철역 중에 한 94% 가까이 이미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거든요. 또 시내버스도 한때는 요원해 보였는데 이 장애인분들 휠체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로 바꾼 비율이 이미 한 70%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올해까지 하면 올해 연말에 한 75%까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2, 3년 내에
장애인 여러분들 시내버스 이용 요금 지원하는 것도 무료화하는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분들의 그동안의 그 투쟁 덕분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성숙했고 또 서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말 앞으로 한 3, 4년만 지나면 이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아마 네, 더 99%. 좋아지겠죠. 예, 예. 한 예.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저도 인정합니다. 예,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네, 시간을 꼭 맞춰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약속 장소에 가시는 분들 유형 무형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금 좀 그런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 주시면 네, 아마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응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는 좀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분들도 조금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신호 와가지고 제가 장애인들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해보고 또 예산 개선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뭐 와서 버스도 지원해달라, 우리도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런 말씀 제가 듣고 다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우리 출퇴근 시간을 막아버리니까 정말 저도 출퇴근 시간 한 30분 늦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시원 주제니까 안 맞다고 그냥 눈치만 봤는데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직접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아실 거예요. 막 발을 동동 굴고 여기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왜? 10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10분이. 근데 그걸 막 30분 딱 잡아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열받죠. 그걸 시장님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예, 최대한 빠른 속도로 네, 장애인 속도를 좀 여러분들 내셔가지고 예, 하여튼 시민들도 좋고 네. 장애인도 좋고 물론 뭐 시장님이 만능은 안 하신지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분야. 본의원이 여군단장 재직했을 때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주경야독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와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원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하였으나 2010년 서울시 단일 임금 체제가 도입된 이후로 처우 개선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명분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면과 같이 노숙인 시설의 경우 같은 유형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크고 또 어느 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입니다. 이것이 과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취지에 부합한지 참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 기능이나 수명을 다한 기존 시설 또는 인프라에 대한 건강한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종사자들을 정리해고하지 않아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뭐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이 사회복지시설, 돌봄시설들의 경우에 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노숙인 시설은 사실 그 이분들의 특성에 맞춘 그런 그 지원 시설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매일 그 식사를 이분들께 제공하는 시설을 다르고 네. 또 이분들이 그 기거하거나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이 제가 다르고. 현장을 한 100번 이상 가봤습니다. 예, 노숙인 그리고- 급식도 다 해보고 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잘 저도 아시겠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방문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노숙인들 중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 네,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죠. 좀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1인당 종사자 수가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에 보여주신 수치 저런 것들이 나오는 예, 예.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노숙인 시설은 특히 민간에서 이분들을 돌보는 시설이 많습니다. 네. 사실 그 참 고마운 분들이고 고마운 단체들인데 저희들이 서울시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 시설에 그 돌봄을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을 서울시가 직접 투입해서 해도 서울시 예산이 그걸 못할 만큼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 돌보는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돌보는 시설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기여나 이런 걸 하는 종교 단체나 네. 그런 단체들이 정말 뜻깊은 그리고 보람 있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관 협력 체제를 이루어서 이분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타당하죠. 예, 좋은 생각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100%다 케어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시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그 관리가 일정 부분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단체들을 인위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또 안배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어렵다. 통폐합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를 믿는 사람의 하나지만 종교인들이 옛날처럼 양심적이지 않아요. 그 종교 단체가 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건 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구세군, 조계종 다 있지만 그걸 계속 맡겨 놓으면은 이게요, 시장님 5년만 지나면요 부정부패가 그냥 만연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초기 한 5년까지는 괜찮습니다. 5년에서 10년만 딱 지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 덕분에 나는 니들이 내 덕분에 먹고 산다. 이거 완전 왕이에요, 왕. 완전히 갑질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시정집을 왜 하겠습니까? 저도 임기 말년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곳곳에 보면은 너무나 손 안 가는 데가 많고 너무나 이제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이 다른 거 바쁘신지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그래도 복지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시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울시장님이 얼마나 업무가 과중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보건복지원에서 4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정책도 반드시 신경을 쓰시고 또 개선을 하는 방향은 개선해 주시고 물론 임기 내 다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은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가 다 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민생 정치, 생활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김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